예장통합총회 김태영 총회장은 CBS와의 새해 인터뷰에서 예장통합총회의 명성교회 수수반 결의와 관련해 반대 목소리도 수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현재 연구 중인 교단 내 비례대표제에 대해서는 다음 총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지난 2009년부터 해마다 설과 추석에 고향교회 방문 캠페인을 진행해왔던 미래목회 포럼이 올해도 캠페인을 시작합니다. 미래목회 포럼은 고향교회 방문 캠페인이 잘 정착됐다며 올해도 많은 교회와 교인들의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4.15 총선을 치르는 올해는 이념과 세대, 정책을 둘러싼 갈등이 심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독교 연구단체들은 공동 주최한 포럼에서 교회가 갈등을 해소하고 교인들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0일 CBS 뉴스입니다. 지난해 많은 비판을 받은 예장통합총회의 명성교회 수수반 결의와 관련해 김태영 통합총회장이 반대의 목소리도 수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현재 연구 중인 교단 내 비례대표제에 대해서는 다음 총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천수연 기자입니다. 새해를 맞아 CBS와 인터뷰한 예장통합총회 김태영 총회장은 명성교회 세습을 허용한 지난 총회 수수반 결의에 대해서 반발하는 목소리도 수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런 목소리가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를 더 경계시키고 우리를 더 겸손케 하는 거고 우리 교단이 오히려 더 건강해 가는 길이라고 봅니다. 그러면서 반발 목소리를 어떻게 수용할지는 고민이라며 이와 별도로 총회 수수반과 노회 합의안을 명성교회가 잘 이행하는지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세습 방지법에 대해서는 불가변의 법은 아니지만 지금의 시대 정신이 반영된 것이므로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총회장이 되면서 혁신을 강조한 김태영 총회장은 여성 총대의 수를 늘리는 데 힘쓰고 특히 총대 비례대표제 도입이 차기 총회에서 통과되길 기대했습니다. 새로워지려고 하면 우리가 기득권을 좀 버리고 관행과 제도를 버리고 낮추자고 하는 겁니다. 1,500명 중에 5%면 75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저항이 없이 잘 다듬어지면 저는 100% 동의가 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한국전쟁 발발 70주년인 올해 통합총회는 나라를 위한 기도회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손양원 목사 등 순교당한 신앙 선배들의 정신을 계승하는 기념사업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김태영 통합총회장은 한국전쟁 70주년을 맞는 이때에 교회가 평화 통일의 디딤돌이 되어야지 걸림돌이 되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파를 떠나서 인도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할 수 있으면 북한에게 그 사람들 어렵다는 걸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정권이 어떤 정권이든지 교회는 교회의 가치를 가지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태영 총회장은 우리 사회는 지금 교회가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지켜보고 있다면서 한국교회가 보다 청빈한 자세로 돌아가 교회의 재정을 투명하게 관리한다면 교회에 대한 사회의 신뢰는 점진적으로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CBS 뉴스 천수연입니다. 지난 2009년부터 해마다 설과 추석에 고향에 있는 교회 방문 캠페인을 진행해왔던 미래목회 포럼이 올해도 캠페인을 시작합니다. 미래목회 포럼은 고향교회 방문 캠페인이 잘 정착됐다며 올해도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순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래목회 포럼이 올해 명절에도 고향교회 방문 캠페인을 펼칩니다. 명절 때 고향교회를 방문해 가족과 함께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신앙적 유대관계를 공고하게 하고 고향교회를 지키고 있는 목회자와 그 가족을 응원하자는 취지에서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우리 도시교회의 온상 뿌리인 우리 고향교회들이 정말 목사님들이 힘을 얻고 영적인 새로운 모멘텀이 되는 그런 축복의 기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도시교회들도 교인들에게 캠페인의 취지를 적극 설명하고 명절이 들어가 있는 주일에는 교회 버스 운행을 중단하는 등 교인들의 고향교회 방문을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미래목회 포럼이 고향교회 방문 캠페인을 지난 2009년부터 시작한 이유는 개교의주의가 강한 한국교회 현실에서 공교회성 회복이 절실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명절이 주일 사이에 들어가 있는 경우 오랜만에 가족을 만났음에도 예배를 드리기 위해 도시교회로 오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미래목회 포럼은 고향교회가 있어야 도시교회도 성장할 수 있다며 명절 때만이라도 고향교회를 방문해 정을 나누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어려운 환경 가운데도 목회하시는 목사님들 힘을 내시고 또 특별히 시골 교회에 섬기는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에게 우리나라의 미래가 있습니다. 희망은 거기에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들 힘내시고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큰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미래목회 포럼은 고향교회는 신앙의 못자리라며 캠페인이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가 최근 언론에 거론되는 경향을 보면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연합기관이 틀림없어 보입니다. 이는 한기총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의 영향 때문입니다. 물론 그 영향이 긍정적이라기보다는 아주 부정적입니다. 전광훈 대표회장과 관련해 연일 언론에 거론되는 것은 막말과 선거법 위반, 폭력 집회 주도 혐의, 학령 논란 등입니다. 이런 문제들 때문에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오른 한기총의 사단법인 해체 촉구 청원은 이미 당국의 답변 요건인 20만 명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사단법인 평화나무는 한기총의 법인 해산을 문화체육관광부에 청원했습니다. 정부가 종교기관인 한기총의 법인을 취소할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한기총이 설립 취지와 다른 행보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법인 설립 취소에 신중한 입장입니다. 다른 종교와의 형평성과 종교 탄압 문제 등이 제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의 이런 신중한 태도에도 불구하고 한기총은 스스로 자신들의 위상을 추락시키고 있습니다. 한기총의 주축을 이뤘던 대형 교단들은 이미 한기총을 떠났습니다. 한기총은 군소교단들의 모임으로 그 세가 아주 약해졌습니다. 때문에 재정난으로 직원들의 임금을 체불하기도 했고 임대료를 체납하기도 했습니다. 한기총 내부의 재정과 행정을 맡아보던 직원들은 모두 해고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기총이 26대 대표회장 선거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주까지 후보 등록을 마치고 오는 30일 총회를 열어 대표회장을 선출할 계획입니다. 전광훈 대표회장이 연임할 것이라는 설이 나돌고 있습니다. 전광훈 대표회장이 연임할 것인지 새 대표회장이 선출될 것인지는 회원 교단들이 결정할 것입니다. 전광훈 대표회장 취임 이후 한기총은 한기총뿐만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밤 늦게까지 광화문에서 열광하면서 주변 주민들이 받는 피해는 아랑곳 하지 않는 기독교인 지지자들이 점잖게 이야기해 한국교회에 덕이 되지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한기총은 정관 전문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한기총 소속 교단들이 한국교회를 위하는 마음이 있다면 정관 전문을 깊이 생각하기 바랍니다. CBS 논평이었습니다. 사.15 총선을 치르는 올해는 이념과 세대, 정책을 둘러싼 갈등이 심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독교 사회문화 연구기관들은 공동 주최한 포럼에서 교회가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교인들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빈나 리포터가 보도합니다. 목회데이터연구소와 목회사회학연구소, 문화선교연구원이 협력해 문화포럼 2020 문화선교 트렌드를 개최했습니다. 문화선교연구원 백광훈 원장과 목회사회학연구소 조성돈 소장 등이 발제자로 나서 올 한 해 국내 사회문화적 흐름을 전망하고 이에 대한 교회의 선교 과제를 진단했습니다. 포럼에선 먼저 점점 심화되는 사회적 갈등 속에서 한국교회의 역할을 고민했습니다. 목회데이터 연구소 지용근 대표는 통계 자료를 통해
OECD 회원국 중 한국의 사회 갈등 지수는 37개국 중 32위로 높은 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지용근 대표는 특히 보수 진보 간 갈등 정도가 87%로 심한 수준이지만 사회 통합을 위한 중심적 역할에 종교단체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는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문화선교연구원 백광훈 원장은 선거를 치르는 올해엔 이념과 세대, 정책을 둘러싼 사회 갈등이 더욱 첨예하게 펼쳐질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백 원장은 한국 교회가 나서 초갈등 사회의 갈등을 해소하고 성도들이 바른 정치적 선택을 하도록 도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별히 한국 교회가 이 4월 총선을 앞두고 교회 안에서 바른 시민됨, 바른 성도됨과 바른 시민됨을 함께 가르치고 논의하는 그런 학습의 장들, 이해의 장들을 하루밖에 만들어야 되겠다. 성도들로 하여금 또 이 목회자들로 하여금 이런 성도로서 시민됨으로서의 이 성도됨의 역할, 교회됨의 역할들을 함께 모색하는 과제가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특히 이날 포럼에선 이른바 밀레니얼 세대로 불리는 새로운 세대의 등장이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성공보단 삶의 질 성장을 추구하며 기성세대와는 다른 가치를 중시하는 새로운 세대가 한국 사회 문화의 전향적 변화를 이끌어감에 주목하고 교회 공동체도 이들의 새로운 삶의 방식에 경청해야 한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젊은 세대가 의사결정 과정에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변화무쌍한데 우리는 못 변하고 있고 이런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젊은 세대들을 잡을 수 있을까? 이 세상에 대해서 이렇게 변해가는가에 대해서 교회들이 질타를 하고 막아내겠다는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여기서 떠오를 수 있을까? 같이 움직일 수 있을까? 파도를 탈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1인 가구 급증과 뉴미디어 플랫폼 확산도 밀레니얼 세대의 도래와 더불어 떠오르는 새로운 사회문화적 흐름으로 제기되며 이에 대한 교회의 과제를 고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1인 가구 구성원들이 교회에서 의미 있는 가치를 찾아내고 또 기쁘게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서 이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향후 교회의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라고 보입니다. 2020년은 기독교 메시지가 뉴미디어의 특성에 맞게 소비자와 만나고 또 이들의 취향에 맞는 콘텐츠로 접점을 어떻게 이끌어낼 것인가에 따라서 기독교 문화산업 확장의 가능성이 달려 있다고 봅니다. 포럼에선 이 밖에도 공정성 담론이 올해 사회 주요 담론으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하고 종교인 과세와 세습 문제 등의 여러 이슈들에 교회가 사회적 책임을 가지고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CBS 뉴스 이빈나입니다. 기동 미술인 단체 아트미션의 기획전이 서울 종로구 토포하우스에서 개막했습니다. 동행을 주제로 개막한 이번 전시에선 하나님과 가족, 이웃 등 삶의 여정 속에서 동행하는 이들에 대한 묵상을 담은 미술작품 33점과 각 작가의 작품 세계와 작품 제작 과정이 기록된 작가 노트를 선보입니다. 한편 아트미션은 지난 1998년 기독교인 예술가와 미술 이론가들에 의해서 아름다운 그리스도 문화 전파를 목표로 창립된 단체입니다. 오늘의 간추린 지역교계 소식입니다. 예장합동 전국주일학교연합회가 개최한 전국대회 현장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예장합동 전국주일학교연합회가 제65회 전국대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대회는 전국교회에서 3천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성경고사와 성경암송, 찬양과 율동, 워십 경연 등 총 5부문으로 나뉘어 진행됐습니다. 우리 어린이나 청소년이 되면은 정말로 나라의 귀한 반석이 되고 나라의 간성이 되어 정말로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을 전하는 데 앞장서며 그리스도인들이 정말로 세상에 빛과 소금으로 살 수 있다는 그런 취지로. 특히 성경고사에 이어 진행된 찬양과 율동, 워십 대회에서는 개인과 단체로 참여한 참가자들이 지난 수개월간 연습한 것들을 뽐내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대전과 춘천, 청주에서 열린 신년 할애회와 신년 예배 소식도 전해드립니다.
대전시 기독교연합회와 대전성시화운동본부 그리고 대전장로연합회가 연합해 신년 할애회와 구국기도회를 열었습니다. 대전시 기독교연합회장 김철민 목사는 교회는 세상이 원하는 것과 필요한 것을 구별할 줄 알아야 한다며 원하는 것이 아닌 필요한 것을 주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세상이 원하는 거는 자기의 이익이 되는 거 이런 거예요. 근데 교회는 거기에 같이 부안해동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세상이 필요로 하는 거, 필요한 것을 주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이후 나라와 민족 그리고 대전시의 성시화를 위한 기도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춘천 기독교연합회가 신년 할애회를 열고 춘천의 성시화와 교계 연합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나눔성결교회 피종호 목사는 최초의 성시화 도시 춘천에 주님의 큰 기쁨이 있길 바라며 춘천의 400여 교회가 연합에 힘쓰는 한 해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춘천 시내의 400개 교회에 교회 부흥과 성장, 성시하는 데 보다 힘을 쓰고 무엇보다도 이단 대책에 힘써서 대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충청노회도 신년 할애식을 가졌습니다. 예장통합 충청노회 노회장인 신창섭 장로를 비롯한 참석자들은 노회 발전과 화합 그리고 지역 복음화를 위해 기도하며 협력해 나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내일은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겠고 아침에는 서해안과 제주도에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 내륙을 중심으로 일교차가 10도 내외로 클 것으로 보여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6도에서 영상 3도, 낮 최고 기온은 3도에서 10도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평안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